안녕하세요. 효키라입니다. 자, 효키라의 증권 금융 초보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최근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준비한 내용이 좀비 기업, 좀비가 들어가서 그런지 오늘 배경화면도 좀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자,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이자 낼 돈도 못 번 좀비 기업이 100곳 중에 34곳 사상 최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34% 수준으로 거의 3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좀비 기업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갑자기 여러분들 한 10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34%면 내 10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좀비 기업인가 하시는 어떤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시장에 현재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진 않지만 미리 먼저 파악하고 선제 방어하겠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 내용 잘 공부하셔가지고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 중이신 기업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좀비 기업을 골라내는 법을 알아보자. 좀비 기업에서 영어로도 좀비 컴퍼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자, 우선 좀비 기업들을 골라내는 조건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두 번째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 만약 여기서 부채 비율이 300% 이상이 되면 이건 최악이에요. 이건 진짜 최악인데 그거 왜 그런지 잠시 후 설명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2년 연속 적자 기업,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5년 내에 자본 잠식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좀비 기업이냐?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조건을 만들어 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모두 다 만족을 해야 좀비 기업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볼게요. 자, 우선 좀비 기업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전체 조건 중에 중요도가 가장 높은 조건, 바로 첫 번째,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자 보상 배율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이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은 무조건 여러분들 투자 기업에서 삭제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요, 뭐 손절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지워야 됩니다. 아마 근데 이런 기업은 이미 거래 정지가 됐거나 상장 폐지가 됐거나 아니면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혹시나 아직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 중에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좀 저는 빨리 쳐서 내보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이자 배상 배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서 제가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공식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거 내용과 같습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은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의 기준은요, 1입니다. 그 왜 1인지 저희가 세 가지의 경우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자 보상 배율을 구하는 공식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다. 그리고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보다 큰 경우, 1과 같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자,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맨 위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큰 경우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분모분자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위에 게 더 커야 이제 1보다 크겠죠? 그죠? 영업이익이 2인 경우이고 이자 비용 1이에요. 그러면은 2를 1로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2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당연히 1보다 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 2가 나오는 거잖아요. 1보다 크죠? 자, 그럼 볼게요. 영업이익이 2. 그럼 어쨌든 이제 이것저것 다 빼고 이제 남은 순이익이 2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 1이야. 이런 경우에 어쨌든 최종 남은 돈으로, 영업이익으로 남은 돈으로 이자 비용 1을 낼 수가 있잖아요. 내고도 1을 내고도 사실 1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번 돈에서 이자 비용을 내고도 돈이 남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이자 비용 1이라 쳤을 때 영업이익이 막 10이 되고 막 100이 되면 될수록 좋죠. 그죠? 그만큼 이제 이자 비용 내고 남는 돈이 많은 거니까 훨씬 영업이익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이자 비용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어쨌든 1보다 높은 경우, 이거는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높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 종목을 고르실 때 이자 보상 배율은 1초가 1 이상도 아니에요. 이상은 1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초가 여기서 1.1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1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자 비용을 내고 영업이익이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는 얘기니까 무조건 1 초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이 1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영업이익이 1억이 나왔고 이자 비용이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 나누기 1이니까 1이죠? 그러면은 내가 영업이익으로 번 돈을 이자 비용 퉁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1이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1인데 보통 이제 기업이 영업 내 이익과 영업 외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에서 쭉쭉쭉쭉 이제 영업과 관련된 이 회사의 메인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순수익을 영업이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영업 외적을 쭉쭉쭉 빼면 이제 단기순이익이 남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만약 1이다. 근데 이걸 이자 비용을 뺐어. 그럼 이제 빵이잖아요. 그럼 이제 쭉쭉 내려가면 단기순이익은 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영업 외에서 만약 뭐 다른 걸로 수익이 나왔으면 뭐 상관없지만, 만일 영업 내적인 부분도 어정쩡하게 하고 영업 외적인 부분도 어정쩡하게 하는 회사는 영업이익에서 딱 1억 수익이 나는데 그거 가지고 이자 비용을 1억을 딱 내면 빵원이 되니까 영업 외에서 만약 손실이 나면은 단기순이익 그대로 손실. 근데 영업 외에서 수익이 나면은 단기순이익 수익.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거예요. 하지만 1 정도만 돼도 그래 이 정도만 돼도 좀 봐줄만 해. 왜? 그냥 번 거 가지고 이자 비용 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버텨내고는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이죠.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죠. 이거는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에요. 자, 이런 경우 뭡니까? 영업이익이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자 비용이 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영업이익으로 1억 벌었는데 이자 비용으로 2억 냈어.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억 손실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빵이 되거나 이자 비용이 2가 되더라도 0이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1보다 2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자 비용도 못 낸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쓸 돈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회사가 부채 비율이 없는 회사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부채 비율이 있어요. 근데 너무 부채가 많다 보니까 뭐 사채를 쓰든 은행을 쓰든 1금융 상관없지만 보통 이제 많이 돌려 쓰잖아요. 막 사채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이자 되게 높은 것도. 근데 그런 이자 비용을 지급할 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도 못 낸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 돼. 이게 한 1년 정도는 봐줄만 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 기준은 이자 보상 배율이 1년 정도까지는 중간에 요번에 코로나 같이 이런 이슈가 발생해서 1년 정도 힘들 수 있다라고 볼게요.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 적어도 이거 무조건 제껴야 된다는 게 3년 연속으로 1 미만이다. 그 얘기는 3년 동안 이 회사는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죠. 그런 기업은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실 첫 번째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일단 여기서 다시 거의 한 7, 80%는 다 이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채 비율이 200% 이상, 특히 300% 이상은 최악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공식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 자, 사실은요,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비단 이제 좀비 기업을 고를 때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을 고를 때 굉장히 유용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공부해 두시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요, 아래와 같아요.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서로 나눠요. 그 다음에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을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옛날에 부기 하신 분들, 뭐 회계학 쪽 하신 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대부분 뭐 8, 90%가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회계학적으로 자산은요, 왼쪽에 있는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에요. 자산 이꼬르 자본 플러스 부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는 여러분들 예전의 이름으로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로 도입되면서 IFRS가 도입되면서 이름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는데,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본 개념 나옵니다. 왼쪽 자산이 있는 쪽을 뭐라고 그럽니까? 차변. 그리고 오른쪽에 자본과 부채에 있는 쪽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변이라고 그러죠? 차변 이꼬르 대변. 이거 맞추는 건 회계의 기본이죠. 자, 그러면은 대변, 그러니까 이름이 좀 그래요. 이름이 좀 그런데 그 대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대변이고, 여기서 차변은 빌리다라는 의미죠. 빌리다. 그리고 대변의 대는 빌려주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영어로 차변을 debtor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대변을 creditor, 크레딧. 그리고 왼쪽은 이제 debt 아시잖아요. debt, 거기다 이제 OR 붙여서 debtor. 그리고 오른쪽을 credit, 거기다 이제 OR 붙여서 creditor.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대변, 오른쪽 항목, 거기서 이제 자본과 부채 비율로 이제 계산되는 건데요. 순수한 내돈, 즉, 자본에서 빌려온 자본 대비, 순수한 내 돈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사실 되게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주변에 보면은 이건 그냥 쓸데없는 팁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배합하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이 난 100억대의 자산가가 있어요. 100억대의 자산가. 오, 저 사람 좀 살아.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순수 자기 자본이 10억이고 부채가 90억이야. 이런 경우도 자산이 100억대 자산가예요. 물론 저 사람이 부채를 90억을 땡긴 거는 그만큼 부채를 90억을 준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저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건데, 어쨌든 자산 100억인 사람이 2명이 있다고 봤을 때 한 명은 그냥 100억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본이 10억이고 부채가 90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딱 밖으로 봤을 때는 자산 100억인 사람이 50억인 사람보다 2배 잘 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50억인 사람은 자기 자본이 40억이야. 그리고 부채가 10억이야. 이런 경우는 실제로 봤을 때 누가 더 돈이 많은 거예요. 부채 빼고, 부채는 어차피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저거 가지고 뭐 수익을 낼 수 있고, 그걸 다 빼고, 순수히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부자예요. 사실은 봤을 때 10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지만, 알고 보니까 50억 가진 사람은 빌린 돈은 10억밖에 없어. 나머지 40억이 부자야. 근데 100억대 부자는 자기 자본이 10억이고, 50억대 부자는 자기 자본이 40억이야. 그러면은 밖으로 봤을 때는 100억대 가진 사람이 2배 부자지만, 실제로 보면은 50억 가진 사람이 4배 부자죠? 자기 자본 기준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억대 자산가, 200억대 자산가 우리 쫄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부채 비율도 우리가 또 항상 3가지 조건, 3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아주 우수한 재무 상태를 가진 기업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게 100 이하야. 100 이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부채가 예를 들어서 1이에요. 부채가 1억이야. 자본이 2억이야.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둘이 곱했을 때 어때요? 50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는 1이고 자본이 2다. 예를 들어 부채는 1이고 자본이 3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부채 비율은 더 빡빡빡빡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100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부채 기업이 100 미만은 그냥 재무 상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조건도 있긴 하지만 일단 부채 비율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이 100 초과 200 미만, 여기에 끼어 있는 경우에요. 보통 한 150 정도 나오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보겠습니다. 부채 총계가 뭐 한 3 정도 돼요. 3억 정도 돼요. 자본 총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1.5 정도가 나오니까 얼마입니까? 대략 150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자, 부채 총계가 3이에요. 부채가 3억 정도 돼요. 근데 자본이 2억이야. 뭐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될 때 저는 150에서 200 정도까지 괜찮다고 봐요. 200 미만으로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업종상으로 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를 많이 한다. 항공업종, 이런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요. 네, 다 그냥 항공기 누가 들고 있어요. 다 이제 렌트에서 빌려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그걸 다 부채로 잡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기업들 봤을 때 바이오 기업도 부채가 높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바이오 기업이 부채가 높아서 이게 이해가 된다? 절대, 네버. 그냥 그 업종 자체가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어쨌든 200 미만으로는 뭐 괜찮다. 저는 사실 150이 제일 낫다고 봐요. 150 아래쪽이. 160, 170도 괜찮은데 이게 참 200까지는 뭐 199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200부터는 별로입니다. 이런 딱딱 찍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0에서 한 200 정도 미만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악인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경우 200 이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부채가 2입니다. 2억이에요. 자본이 1이에요. 어쨌든 자본의 2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0이 나오고, 혹은 좀 더 세게, 뭐 부채가 한 2.5억이에요. 2억 5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자본이 1억이에요. 그럼 곱하면 250 정도 나오죠. 그러면 200보다 높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본보다 부채가 2배 이상 정도 많아지는 시점부터는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00 된다. 그럼 부채가 자본의 3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는 일단 좀 제껴 놓으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코스피 코스 양시장에 종목들 좋은 거 되게 많으니까 조금 제껴놓고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불실 기업 자체가요, 좀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그런 버릇을 좀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제가 실제 관련 기업을요, 이제 관련 기업의 예를 좀 컨트롤 좀 보면서 이제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2년 연속 적자인 기업, 요거를 제가 지금 이제 검색식에다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보실 수 있는 HTS에 검색식에다가 한번 넣어서 한번 조건을 한번 따져가지고 종목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년 연속 적자 기업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검색식상으로는 2년 연속 적자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일단은 최근 1년 정도 적자인 기업을 최악의 경우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부 다 0 이하인 기업들을 일단 골라가지고 퀀트를 보면서 2년 동안 적자인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간단해요. 검색식 쓰시는 법, 뭐 지금 이게 또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식 여기 있죠. 왼쪽 여기 칸에다가 어디 칸이냐면 여기 자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 자, 여기다가 매출액을 넣어요. 매출액 합니다. 엔터 쳐요. 그럼 쭉 나오죠. 여기 매출액 매출 채권 뭐 쭉 나오죠. 여기 맨 밑에 매출액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아래쪽에 매출액이 자동 클릭이 되죠. 그럼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 이제 조건이 나와요. 최근 결산, 최근 분기 이렇게 나오죠. 최근 결산은 1년치, 분기는 3개월치. 최근 결산을 볼게요. 1년짜리. 자, 맨 위에 땡땡땡원 이상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적자 볼 거 아니에요. 이걸 0으로 바꾸고요. 여기서 이거를 이하로 바꿔요.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거. 여기 수정 있죠, 수정. 여기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500억 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0원 이하로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다 수정 누르면 0억 원 이하로 바뀌었죠? 매출액이 일단 0억 원 이하인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쭉 나오죠? 한 70개 있어요. 네, 70개 기업 쭉 됐죠? 자, 그럼 여기다 조건을 우리가 하나 더 넣겠습니다. 뭐냐? 영업이익을 쳐요. 그리고 엔터를 빡 칩니다. 그럼 나오죠? 맨 밑에 영업이익 있죠? 여기 영업이익 클릭되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조건이 추가되죠? 기본이 일단 영업이익이 50억 원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자인 기업 찾을 거죠? 0하고 이하로 바꾸고 수정. 자, 그럼 요걸 또 바뀌죠? 74개 기업이 원래는 메뉴에 매출액 0원 이하만 했을 때 74개 기업이 나왔잖아요. 조건을 우리가 하나 더 넣었어요. 영업이익도 0원 이하인 기업. 요거를 한번 추가했으니까 end입니다. end 두 개가 동시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검색해 볼게요. 74개 그대로죠? 네, 두 개 조건을 넣었는데 74개 그대로예요. 어쨌든 매출액이 빵이면 영업이익이 빵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죠? 매출액이 빵이면 영업이익이 빵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이익을 넣는 거예요. 순이익을 넣게 되면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매출액에서 영업 내적인 부분을 갖다 싹 다 정리, 뭐 비용 같은 거 다 제끼고 남는 게 순영업이익이고 영업 내적인 부분이 영업이익이고 그리고 영업 외적인 이익을 잡아서 나오는 게 순이익이기 때문에 순이익을 계산하면은 여기서 74개 종목에서 종목수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순이익 엔터. 그럼 여기 순이익 나오죠? 그리고 여기 순이익을 더블 클릭. 그리고 순이익 역시 0으로 바꾸고 이하로 바꾸고 수정. 자, 여기서 이제 3개의 조건이 들어왔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0원 이하인 기업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 전까지 74개였는데 45개, 한 30개가 확 줄어버리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제부터 여기에 이제 검색되어 있는 45개 종목 중에 과연 어떤 기업이 뭐 어떤지 한번 우리가 이걸 퀀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린 퀀트 프로그램 아시죠? 자, 한번 보여드렸죠? 자, 처음에 SNC 엔진그룹 엔터 쳐볼게요. 자, 보시면은 2019년도에 매출액 0, 당기수익 빵빵빵빵빵빵 나왔죠? 난 어플리케이션 나왔고요. 그 전까지는 매출액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 4년치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률이 빠바바박 줄어나가고 있죠? 자, 일단 요 기업은 빼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다? 2년 연속으로 적자인 기업이죠? 자, SNC 엔진그룹 빼고요. 그 다음 럭스를 볼게요. 럭스, 제동장치. 보시면은 요것도 매출액이 점점점 줄어들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벌써 4년 연속으로 적자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요 밑에 공시가 떠 있죠? 요 밑에 공시가 뭐가 떠 있습니까? 요 밑에. 영업 정지. 그죠? 영업 정지이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기업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불안한 기업이죠. 그리고 한푸 볼게요. 한푸. 이 기업도 엉망진창이죠? 보시면 뭐 영업이익이 최근 10년 동안 흑자인 기업 흑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15년도에 한 번 흑자였지 그 이후에 올 적자고요. 제정신이 아닌 기업이죠. 자, 요 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그 얘기는 이미 거래 정지 중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이노와이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기타 자동차 부품이죠. 자, 이 기업도 매출액은 좀 나오는 기업인데 보시면 애매하죠. 적자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액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런 기업은 상당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일단은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네요. 상장 페이지 관련 역시나 상장 페이지 관련 이유가 있죠. 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한 4개 정도 기업 봤는데 그 중에 한 개 빼고 나머지가 다 지금 그저 상장 페이지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 적자가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 보시면 이제 이 앞에 기업들은 보통 이제 3년, 4년씩 막 적자,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였잖아요. 근데 제가 조건으로 들었던 게 뭡니까? 2년 연속 적자 기업이잖아요. 한 2년 정도만 딱 적자로 들어가면 그냥 아이씨 안 돼, 그냥 팔아버려. 그럼 최소한의 어떤 이런 거래 정지나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자가 오래돼 지속되는 기업들은요,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4번째 조건을 가볼게요. 자, 마지막 4번째 조건은요, 5년 내에 자본 잠식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데, 자, 그럼 일단 자본 잠식이라는 용어를 한번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본 잠식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본 잠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업의 순수 자본이 뭔가에 잠식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순자산, 이제 보통 자본이라고 그래요. 순자산이 자본보다 자본금이 더 적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럼 자본과 자본금은 뭐가 다릅니까? 자, 정상적인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라면요, 자본은 자본금에다가 진짜 내 회사 순수돈 자본금에다가 잉여금이 합해서 그거를 자본이라 그래요. 잉여금이 뭐냐? 말 그대로 회사의 어떤 순 남는 자금이죠. 순 내 돈에다가 순 내 돈, 그냥 원래 내가 이 회사를 만들 때 그냥 때려 부었던 돈, 내 순 자본금 얼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잉여금, 내가 그동안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남는 순이익에서 빼가지고 이제 잉여금을 만들어요.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통 이제 뭐 배당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잉여금, 자본금에다가 잉여금이 합쳐진 거를 우리가 보통 자본이라 그래요. 요런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적자가 만약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은 결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손실이 커지게 되고 결손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 합해져 있는 그 잉여금 있죠, 잉여금. 잉여금에서 조금씩 돈을 빼가지고 적자를 메워야 돼요. 계속 메워 나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적자폭이 딱 커져가지고 잉여금이 바닥이 나서 잉여금이 딱 제로가 되고 내 자본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뭔가 이제 납입 자본금을 상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이제 자본 잠식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자본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이제 이 회사를 만들 때 넣었었던 자본금에다가 이익, 잉여금을 합한 거를 자본이라 그러는데, 회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잉여금에서 조금씩 까면서 이제 결손을 메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자폭이 커지게 되면은 잉여금은 싹 날아가게 되고, 이 회사를 내가 처음에 만들 때 자본금이 있는데 거기서도 조금씩 까면서 그 손실을 메꿔 나가는 거를 자본이 잠식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적 적자가 많아져서 잉여금은 물론 납입되어 있는 나의 처음에 그 자본금마저 모두 잠식이 되면 결국 자본은 모두 바닥나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딱 들어가게 돼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 이거를 자본 전액 잠식 혹은 완전 자본 잠식,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걸 한번 쭉 볼게요. 자본 잠식률. 자, 자본금과 자본 총계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정상적인 거는 이 자본 잠식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써드릴게요. 앞에서 한 거를 좀 써드리는 게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가. 여기다 할게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자본은 자본금 더하기 이익잉여금. 보통 이제 잉여금이라 보통 표현 써요. 그래서 이제 뭐 재무제표 쓸 때는 그냥 손을 쓸 때 이잉 쓰거든요. 또 쓰는데, 이게 또 옛날 얘기다. 자, 어쨌든 요거 한번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고 위에 딱 보시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본은 자본금에다가 이익잉여금을 합해진 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데 내 자본금 있잖아요. 내 자본금 순수 자본금이야. 순수 자본금. 근데 이게 만약 자본금과 자본 총계가 똑같아. 1이고 1이야. 그러면은 이제 빵빵빵 돼서 자본 잠식 중에 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잘 보시면 자본금이 1이에요. 자본금이 1인데 자본 총계가 2입니다. 자본 총계가 2인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이거 빼니까 자본 총계가 여러분 이거로 보시면 돼요. 자본이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본 총계를 자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 즉 자본금에다가 이익잉여금까지 합한 거. 자본금 1이고 이익잉여금 1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본금 1이고 이익잉여금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본금 1, 그리고 요거 합해서 자본이 2잖아요. 자본 총계 2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뭐 밑에가 1이든지 어쨌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이게 정상. 왜? 이익잉여금이란 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은 자본 잠식률 이게 마이너스이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스토리 두 번째 경우입니다. 플러스인 경우는 보세요. 자본금이 1이잖아요. 자본금이 1이죠. 그러면은 자본금이 1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자본 총계가 1 이하가 돼야 플러스죠? 그죠? 자본 총계 0이라 볼게요. 그럼 자본 총계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위험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익위험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게 자본금을 까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다 까버린 상황이죠? 그럼 자본 총계가 0이 됐어요. 자본금이 근데 1이야. 그럼 위에 1이고 1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이 나오죠. 여기서 근데 만일 좀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좀 더 뭐 이익위험을 뭐 여기서 0.5 정도로 할 수도 있죠. 그럼 자본은 0.5가 되고, 뭐, 근데 0.5하면 여러분 계산하기 어려우시니까. 어쨌든, 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분으로 잠식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그러면 마지막 경우 볼게요. 완전 자본 잠식.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다. 이건 솔직히 이거 공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럼 자본금 1이라 쳤어. 그럼 이익위험이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자본금이 내가 1억이 있어. 근데 이익위험이 마이너스 2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 적자폭이 커져가지고 이익위험이 1억 원을 넘어서 2억 원이 됐다는 거는 자본금이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이거를 완전 자본 잠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래소법으로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요 네 가지 조건 있잖아요. 좀비 기업의 네 가지 조건. 이거를 검색식으로 싹 다 넣어가지고 세팅하는 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좀비 기업의 검색식 설정법. 이거 하면 여러분들 아마 검색식 공부하는 것까지 되실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자 보상 배율이 얼마입니까? 이거 다 아시죠? 가려도 상관없겠죠? 네, 1 미만. 그럼 아까 우리 했었던 이 조건들을 싹 다 지우고요. 볼게요. 싹 다 지우고. 자, 여기서 이자 보상 배율, 보상 배율 치는 거예요. 엔터 나오죠? 이자 보상 배율 클릭. 우리가 얼마? 1 이하. 그죠? 1 이하인 기업을 찾는 거죠? 1 미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미만이 없어요. 자, 수정. 이 미만 설정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채 비율 볼게요. 부채 비율 더블 클릭. 부채 비율은 얼마 이상? 200 이상. 일단 300 이상 됐는데 200 이상 해볼게요. 수정. 그 다음에 2년 전서 적자 기업인데 적자 기업은 우리 순이익으로 할게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여기서 얼마 이하? 0원 이하, 빵원 이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잠식인데 완전 자본 잠식 가볼게요. 완전 자본 잠식 뭐 있었습니까? 자본 총계 0 이하였죠? 그죠? 자본 총계가 이제 0 이하로 마이너스권 들어가면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이죠? 자본 총계도 있어요. 자본 총계 있죠? 요거 클릭하고 자본 총계 요거 0억 원 이하. 자, 이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거는 네 가지 조건을 다 넣잖아요. 기업 안 나올 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검색 한번 해볼게요. 안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왜냐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자본 총계를 완전 자본 잠식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일반 뭐 부분 잠식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우리가 완전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이면 이미 상장 페이지에서 없어요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검색하실 때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네 번째 조건을 빼볼게요. 완전 자본 잠식을 빼고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쭉 나오죠. 그럼 이거는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데다가 부채 비율은 200% 이상이고 순이익은 0원인 거. 이 기업들 간당간당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KR모터스, 전방, 페이퍼, 국보, 금호전기, 대한전선, 한진, 한탑, 흥하해운, 대한항공. 어쩔 수 없죠. 대한항공, 한진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쌍용차, 한성기업, 태양금속, 서울식품, 깨끗한 나라, TA홀딩스 지금 어려운 기업들 다 있죠. 이수페타시스, 참 엔지니어링, 삼부, 코센, 지코, 평화홀딩스, 뭐 STX, 웅진, 명문제약, 유니슨, 의외 기업 되게 많죠? 저 기업도 그래? 되게 많죠? 여러분 주의하세요. 덕양산업, 경창산업, 상보, 미래SCI, 체시스, 뭐 팍스넷도 있고 등등등등 쭉 있어요. KD, 기가레인, 잉크테크, 라이브플렉스, 뭐 세코닉스, 비츠로시스, 이리아 유명 기업 되게 많죠? 레드로버, 현대로템, 제낙스, 누리플랜, UID, 대호AL, 금호타이어, CJ, CGV 엄청 많죠? 뭔가 저 기업도 저런 상이었어? 티웨이항공, 웅진, 싱크빅부터 시작해서 쭉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화진, 거래정지된 기업도 있네요. 자,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 뭐 GL팜텍 이런 애들도 있고요. 최근에 뭔가 좀
탄 내 이름에 있는 기업들도 있죠. 진에어, 항공주는 다 들어있죠. 에어부산도 들어있어요. 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 비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좀 더 줄어들 거고, 순이익은 뭐 더 이상 줄일 수 없죠. 순이익과 이자 부담 비율을 줄일 수 없으니까 부채 비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또 나올 거예요. 근데 항공기업들이 많은 게 항공기업들이 지금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쟤네들은 원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자,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조심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 다 빼고 마지막으로 이자 보상 배율만 1 이하인 기업들 한번 볼게요. 몇 개나 있는지. 682 검색, 그죠? 682. 엄청나게 많죠? 더 나오겠죠? 더. 자, 일단 이런 기업들 조심하십시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이 회사가 순수익 번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에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에요.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주식하시다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부분들, 경제, 증권 뭐 이쪽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PC홈, PC에서 유튜브 화면에서 우상단에 이제 신청해서 클릭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로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영상 밑에다가 리플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신청해 주신 방법인 효키라 라이브 다음.net으로 신청해 주시면 신청자 중에 선정을 통해서 영상으로 작업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조심하세요, 본기업들은.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